청정작전이라고 명명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이 진행된다. 헬리콥터에서 불이 픽 되면서 그 두두두두둑 하는 그냥 아주 지축을 울려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원죄 중에 사실은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언론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 이 정권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광주의 거리에서 광주의 여러분들이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슬며시 전해주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죠. 저는 광주 시민들이 너무나 지금도 고맙습니다. 일 년이 지났었죠. 광주에 비극이 있고. 근데 밤 늦은 시간에 좀 못 보던 프로그램이 카피가 되고 있는 거예요. 5.18 1주년 기념 다큐멘터리로 NHK에서 방송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면에 보이는 초췌한 시민군들의 모습이 마치 제가 예전에 흑백 사진에서 봤던 구한 말의 의병 사진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이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폭도라고 불리던 이들이.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과연 이 진상은 무엇일까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했다. 그 사실을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담당 PD인 저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신부님 인터뷰하기 전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성직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것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셨죠.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시체로 돌아와서 얼굴도 못 보고 떠나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이런 불행한 일을 어머니가 겪게 되었나. 그것은 우리가 당시 겪었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 잘못됨으로 이어졌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큐멘터리 소재로 됐을 때 광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두 딸의 이름과 반과 번호를 대면서 두 딸은 잘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때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죽은 시신을 끌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삭제하라는 거죠. 내부적인 저항이 말도 못하게 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편집신문을 열어주고 가는 동료, 슬그머니 그 뒤로 다가와서 음료수를 놓고 가는 동료들의 그 성원과 그런 격려가 없었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세상에 못 나왔을 거다는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정말 그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냐를 이제 와서 위르겐 힌츠팬터를 보면서 느낍니다. 어머니의 노래를 제작했을 때 국내 자료는 단 한 컷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독일의 NDR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NHK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방송사의 자료 화면을 가지고 했다는 증거는 결국은 우리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보도를 해야 했던 우리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를 반증해 주는 거죠. 광주를,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명예회복, 그다음에 헬기 문제, 사실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하루 바삐
진실과 사실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